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했고 또 호주가 한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9일부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90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 한국과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 장소, 그러니까 자택이라든지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에 대기하도록 했고 대중교통 사용 자제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해온 입국 금지 지역을 대구, 경북, 청도에서 이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서 불필요한 여행을 중단토록 자국민에게 요구하는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 2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방응 조치 여부 등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지 시각으로 5일 호주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한 후에 한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37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4개 국가는 대구, 청도를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나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57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 나라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라든지 다양한 이런 조치들 때문에 지금 나라별로 약간씩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저도 인터넷상을 통해서 좀 댓글로 확인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요즘 반한 감정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역시 지난달 25일에 대구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객 20명을 사전 고지 없이 격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가짜뉴스가 좀 뒤섞이면서 베트남 내에서 반한 감정으로까지 번지게 된 건데요. 지금 베트남 내 SNS상에서는 베트남에 사과하라, 한국민 20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을 내비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첫 시작은 지난달 25일에 YTN에서 격리 조치된 교민들의 상황을 전하는 단독 보도에서 이 아침에 빵 쪼가리 몇 개 주네요라는 한 한국인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으로 이 격리 조치된 한국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면에 비춰진 빵은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반미 샌드위치였고 요즘은 사실 이 반미 샌드위치 사 먹으려고 좀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 베트남인들에게 이 반미 샌드위치가 아침 식사로 굉장히 애용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빵 쪼가리 몇 개 주네요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베트남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방송 이후 베트남 언론들은 자존심이 상한 자국민들을 적극 대변하면서 일제히 한국을 비난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민에 대한 격리가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빠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에서 온 한국민들이 병원 격리를 거부했다. 또 한국인 승객들이 폐병원 대신 다른 격리시설을 요구해서 다낭시가 4성급 호텔을 준비했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베트남인들을 더욱 자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 언론이 이 감정을 상당히 많이 자극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국 언론이 정확하게 어떤 취재나 정보에 관련돼서 정보를 기반으로 뉴스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이 대구발 한국민들은 병원 대신에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총영사관 측과 다낭시가 굉장히 막 뛰어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 호텔들이 잇따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격리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하노이 특파원에 따르면 문제의 그날 그 병원 책임자였던 레타잉푹 원장은 이 자신은 12,000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짜리 반미를 먹으면서도 한국민들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1,000원짜리 특 반미를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민들의 불만이 좀 커지니까 후잉득터 다낭시 임시위원장이 시내 한인 식당에서 한식 도시락을 공수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 가격이 사실 일반 베트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10,000원대의 도시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한국인들에게 직접 불편을 끼쳐서 굉장히 미안하다 이런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뭐 급작스러운 격리 조치로 마찰이 있긴 했지만 다낭시 당국도 식사와 편의시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등 양측이 최대한 한국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한 감정이 좀 터지긴 했지만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동남아에 대해서 좀 무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태국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를 세탁을 해서 다시 되파는 현장이 발각돼서 지금 또 논란이 태국 내에서 일고 있다고요? 네, 예전에 그 태국에서 닭발을 입으로 네. 그 뼈를 발라내는 소식 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마스크 재사용입니다. 태국 경찰이 제보를 받고 지난 2일에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사라부리주의 한 공장을 급습했는데 이 공장에서 이미 사용해서 좀 더러워진 마스크들을 쓰레기장에서 수거해서 세탁한 다음 다림질을 해서 재포장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직원들은 장당 1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원의 품삯을 받고 이 재사용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을 했는데 주인도 이 장당 3바트, 약 113원을 받고 페이스북에서 마스크를 판매했다면서 지금까지 판매한 수량이 무려 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찰은 이는 명백한 사기 행각이라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뒤에 공장을 폐쇄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태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마스크 수출입과 소매과 생산량을 상무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 표준 위생 마스크 한 개당 가격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9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비싸게 팔 경우 최고 7년 징역형을 받거나 최대 14만 바트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고 또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일본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화장지 사재기 대란이 벌어졌었다. 이런 소식을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호주에서도 지금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스크처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직접 도움이 되는 물품도 아닌 화장지를 사재게 하는 현상. 사실 이건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공포심이 불러온 일종의 공황 구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주일 전부터 그 중국계 이민자가 많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패닉이 번지면서 생활 필수품 사재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걸 호주 언론이 보도하고 SNS상에서도 화제가 되자 호주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에 이 사재기에 나섰다고 한 겁니다. 이 화장지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쓰는 종이 타월이라든지 박스 휴지를 비롯해서 각종 생필품으로까지 이 사재기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군중 심리, 쏠림 현상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혹시 나만 못 사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이제 모두 다 너도 나도 구매에 나선다는 건데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3일에 이런 공황 구매는 불필요하다면서 진정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를 했고요. 또 호주의 유명 화장지 업체인 크리넥스에서도 엄청난 양의 화장지 사진과 함께 호주여 패닉에 빠지지 말라, 물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웃지 못할 그 캠페인을 한 신문사도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5일 호주 일간지인 노던 테리토리 뉴스는 화장지가 없으시다고요? 라는 질문과 함께 한정판 신문을 구매하라면서 21면부터 약 8장을 빈 공간으로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장지 없으면 이 신문지 대신 사용하라고 네. 이런 기획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지나친 공포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6명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빈축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난 2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정부 출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임신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6번째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에게 신이 축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모든 여성은 6명씩 자녀를 낳아야 한다. 특히 오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여성의 몸을 수단화하고 또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년째 이어진 정치 불안과 경제난의 고통을 겪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이스토인 카라카스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인 아베사는 여성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지 아이를 낳는 자궁이 아니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보건당국은 2016년 0세부터 1세 영아 사망자 수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1,466명이라고 밝힌 이후로는 영아 사망률을 공포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2018년에 한 자선단체 조사에서는 가난 때문에 이 거리나 공공기관 앞에 버려진 아기의 수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생각 없이 얘기를 해서 지금 비판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